안녕하세요, 댕작가입니다. 오늘은 아이패드 미니 5세대를 이용을 해서 포켓몬스터의 마스코트인 피카츄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거다이맥스라고 하는 게임에서 나오는 그런 필살기 같은 거대해진 형태의 피카츄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제작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동그라미 구체를 2개를 생성을 해가지고 얼굴과 몸통의 스케일을 잡아주고요. 무브 브러쉬를 사용을 해서 기본적인 형태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2개의 나뉘어진 형태로 가지고 있지만 두 메쉬를 나중에는 하나로 합칠 거거든요. 계속해서 동그라미 스피어를 꺼내서 이번에는 귀에 해당하는 형태를 잡아주고요. 미러하지 않고 한 개만 단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스피어를 하나 더 꺼내서 이번에는 미러를 체크를 해주고요. 이제 팔을 만들 거거든요. 이제 팔에 형태감을 대충 한번 잡아주고요. 이번에는 역시나 하나 더 만들어서 미러를 시킨 다음에 발바닥, 발 모양의 스케일의 형태감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벌 단계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형태감은 잡지 않고요. 자, 이제 얼굴과 몸통의 메쉬를 선택을 해서 복셀 머지를 체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야 각각의 메쉬가 하나의 형태로 이제 이어지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메쉬를 이 클레이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연결 부위를 이렇게 다듬어주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요. 몸통의 디테일을 이렇게 한번 클레이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한 번 더 잡아주고 있습니다. 좀 이제 매끄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스무스 기능으로 이제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즉 그럴 때는 무브 브러쉬로 좀 잡아주고 플래튼 브러쉬로 평평하게 다듬어주는 작업으로 마무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카메라에 있는 필드 오브 뷰를 한번 체크를 해줘서 자기가 만들고 있는 모델링에 적합한 수치로 세팅을 해주는 것도 작업에서 되게 도움이 되는 작업입니다. 조금씩 살을 붙여서 부족한 부분들을 이렇게 추가로 디테일을 잡아주고요. 간단한 실루엣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형태감이 일그러지거나 찌그러진 부분들이 없는지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린더를 이용을 해서 이제 눈, 코, 볼터치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배치를 해서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얼굴의 형태감을 한 번 더 체크할 수 있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눈과 이제 볼터치 부분에 쉐이더의 컬러를 입혀서 적용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손가락도 조그맣게 무브 툴을 이용해서 튀어나오게 한 다음에 클레이 브러쉬로 살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팔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몸통 합쳤던 것과 마찬가지로 몸통과 팔 메쉬를 선택한 다음에 복셀 머지 기능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메쉬로 합쳐주는 작업을 진행했고요. 이렇게 복셀 머지를 하는 이유는 심플 머지와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데, 심플 머지는 그 폴리곤의 연결 부위가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의 메쉬로 만들 때는 복셀 머지를 이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제 어느 정도 형태감이 나왔기 때문에 컬러를 입혀서 피카츄의 느낌이 어디가 더 부족한지를 체크를 하고 있고요. 자, 이제 그리고 후보정 탭으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효과들을 추가로 줄 수가 있는데, 자기가 만들고 있는 작업물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제 그런 효과들을 줘볼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간 단계에서 한번 체크를 해서 제 작업물이 어떤 느낌이 나고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하는 작업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런 식으로 라이팅도 회전을 해보고 후보정 효과들도 체크를 해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러쉬 툴로 이렇게 입 모양을 그리고 있는데, 폴리곤이 부족하게 되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도트가 튀는 것처럼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일정 수 이상의 폴리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아이패드 미니가 고사양이 아니기 때문에 디바이드 단계를 한없이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수치까지 폴리곤을 올린 다음에 드로잉 작업을 해줬고요. 그리고 라이팅 탭으로 가셔서 디렉셔널 라이트로 이제 주광의 효과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스팟라이트로 포인트가 되는 구간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포인트 라이트로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한번 감싸는 듯한 효과를 주는 라이트 세팅을 잡아주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이 노베드 스크립트가 3개까지밖에 라이트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제약이 있는 라이트 개수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느낌을 잡아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의 귀가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심플 버지로 하나로 합쳐주고요. 이제 여기에다가도 이제 검정색으로 페인트 브러쉬로 칠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폴리곤 수가 부족하게 되면 굉장히 경계면이 거칠게 표현이 되겠죠. 자, 이제 꼬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처음에 꼬리를 만들 때는 이렇게 박스로 형태감을 위치를 하나씩 잡아서 나중에 여러 개의 박스들을 하나로 합치는 작업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굉장히 손이 많이 가고 좀 이제 비효율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폐기시키고 라이브러리에서 원뿔 형태를 가지고 와서 마스킹 작업으로 이렇게 꼬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촬영본이 파일이 이제 에러가 나서 제작 과정이 이제 보여줄 수 없게 됐는데,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강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피카츄 작업에서 이 꼬리 만드는 게 핵심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개인적으로 많이 아쉽게 됐는데, 꼬리를 만들면서 사실 이제 3D 맥스 같은 툴을 이용하면 또 5분이면 뚝딱 하거든요. 이 앱의 기능을 사용을 해서 만들려다 보니까 좀 시행착오도 좀 많이 겪었던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피카츄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로 드로잉이라든지 그런 디지털 작업을 하실 때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피카츄를 만들어서 아이패드 미니로 이런 작업까지 가능하구나 라는 부분들을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미니 5세대가 부족한 스펙은 아니지만 되게 어중간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곧 출시가 되는 미니 6세대가 굉장히 고스펙으로 나오기 때문에 미니 5세대로 이런 작업도 가능하다면 미니 6세대는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서게 된 작업이었고요. 이번 작업을 하면서 후처리 효과를 주는 상태에서 앱이 한번 튕기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음 미니 6세대에서는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더 안정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일반적인 스컬핑 작업에서는 전혀 느려지거나 앱이 튕기거나 그런 현상은 없었으니까 일반적인 드로잉 작업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로 어떤 작업이 가능한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지금까지 댕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